신짜가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입니다. 자, OPI라고 하면 베트남어 오럴 테스트라고 해서 말하기 테스트를 뜻하는데요. 저와 함께 베트남어 시험 강좌를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준비를 했고요.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수준을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차 시에서는 자기소개가 지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OPI 시험을 보실 때 자기소개 영역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래서 1대1 꼬리물기로 이름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의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보시면 업무 혹은 일상 혹은 베트남 여행, 뭐 국내 여행 등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1차 시입니다. 바로 자기소개 관련인데요.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PI를 보실 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대1 꼬리물기로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아니면 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자기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Xin tự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Xin tự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자, 여기에서 xin이라고 하면 무엇 해보세요 라는 공손의 의미가 되겠고요. 뜨으라고 하면 요거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자자예요. 자, 그 다음 giới thiệu 라고 하면 소개하다. 자, 그리고 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bản thân 이라고 하면 요거는 본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Xin tự giới thiệu về bản thân. 자, 그래서 OPI를 딱 보셨을 때 상대방, 이제 면접관이 본인 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Xin tự giới thiệu về mình được không? 한 번 더. Xin tự giới thiệu về mình được không? 여기서 được khom이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되겠죠. 즉,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으로 vâng à, em tên là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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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칭 주어 선택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만약에 남성일 경우에는 I'm, 그 다음에 여성일 경우에는 she, 그 다음에 조금 어린 대학생이나 조금 나이가 어린 것 같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M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I'이라고 할지 G라고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OPI 그 면접관이신 분들이 사실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50대에서 60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M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질문에 M이라던가 ING를 맞추긴 했지만 대부분 M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답변도 역시 M이라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천천히 이야기를 할 건데 물론 베트남어에서 대답을 할 때 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아무래도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M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자가 면접관에게 대화를 나눌 때에는 여성분일 경우에는 꼬라고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남성분 면접관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안이라던가 혹은 더이를 사용해서 조금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면접관이 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G라고도 할 수도 있고 M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응시자는 물론 내가 베트남어로 배울 때 또이가 너무 익숙해 라고 하시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또이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낮춰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M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앞부분은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nh tên là gì? Chị tên là gì? em tên là g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간혹 가다가 OPI를 보시는 분들 중에 레벨 선택이 사실은 OPI는 가능하지만 OPI는 레벨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픽도 레벨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베이에서 내가 이런 질문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OPI는 선택 질문이 사실은 안 돼요. 그냥 상대방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듣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질문인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무래도 긴장을 하다 보면 어떤 단어는 들리고 어떤 단어는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배운 것은 안텔라지였어. 근데 OPI 그 면접관이 갑자기 땐 고아일라시라고 하면 순간 당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PI를 공부하실 때는 단어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동음이어 같은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문장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을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조금 레벨이 한 IL, IM 정도이신 분들이 많이 좀 당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이고요. 그리고 조금 높은 등급, 그러니까 베트남어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요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막 긴장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땐과 아일라지 혹은 땐안라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뭐 tôi tên là 연진, em tên là 연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국적 요것도 굉장히 쉽죠. Em là người nước nào? Em là người nước nào?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em là người Hàn Quốc à? Em là người Hàn Quốc à?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언어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름을 얘기하고 국적을 얘기하는 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언어 같은 거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em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phải không?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너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OPI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듣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Em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gì? 한 번 더. Em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gì? 혹은 Em có thể nói được ngoại ngữ gì? 한 번 더. Em có thể nói được ngoại ngữ gì? 그래서 ngoại ngữ 라고 하면 외국어를 뜻하겠죠. 그 다음 nói được 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능한 언어 구사 가능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Em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Anh và một tiếng Việt ạ.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Em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Anh và một ít tiếng Việt ạ. 여기서 một it은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어 OPI 시험을 보실 때 조금 내가 잘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베트남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띵안은 혹시 안 되실 것 같으면 그냥 모리 띵벳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고요. 이 주황색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Em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혹은 em có thể nói được tiếng Anh và một ít tiếng Việt 이런 식으로요. 네, 다음은 직업 관련인데요. Em làm nghề gì 해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관련 표현인 사실은 em làm nghề 지도 가능하겠지만 dạo này em làm g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dạo này em làm gì? 혹은 em làm nghề g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시제는요. Em là nhân viên công ty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ABC라고 하면 công ty ABC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회사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m là nhân viên công ty 블라블라블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어느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는 곳은요. Em đang sống ở đâu? Em đang sống ở đâu?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어디에 거주합니다. 여기서 sống 같은 경우에는 뭐 Em đang làm việc ở đâu?도 괜찮겠고요. 혹은 Em đang học tiếng Việt ở đâu?도 괜찮겠고 어디서 일하는지 베트남어로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응시자는요. Em đang sống ở thành phố Seoul. Em đang sống ở thành phố Seoul. 여기에 거주하시는 지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단포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띵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띵은 무슨 도이기 때문에 경기도다 하시면 띵 경기 혹은 띵 경기도라고 표현을 하셔도 전혀 무방하겠죠. 자, 그 다음. 자, 요즘에 오피아에서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아파트에 사시는지 혹은 주택에 거주를 하시는지 요즘에 좀 요거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em sống ở chung cư hay nhà riêng?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하이라는 것이 약간 선택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의문 형태가 없는데 질문이 있네 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를 선택 의문문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너는 이거니? 아니면 이거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m sống ở chung cư hay nhà riêng 이라고 하면 chung cü는 아파트, 그죠? 그 다음 nhà riêng 이라고 하면 주택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em sống ở chung cư hay nhà riêng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 đang sống ở chung cư à? 한 번 더 em đang sống ở chung cư à?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고 있는 그런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OPI를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맞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PI를 보러 가실 때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날의 시간, 그리고 요일, 그리고 날짜, 나이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달달달달 외워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건 헷갈리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나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질문은 너무 쉽죠. Em bao nhiêu tuổi? 요거를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 본인 나이 숫자를 까먹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0부터 10까지 잘 캐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고 저랑 숫자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em bao nhiêu tuổi? Em 34 tuổi à? 혹은 em 34 tuổi à?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일단 34 같은 경우에는 34 또 있고 혹은 뜨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em 34 à 이렇게 또 어휘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또 어휘를 생략하고 em 34 à 혹은 em 34 à 라고 표현을 해서도 전혀 무방하긴 합니다. 자, 일단 0부터 10까지 하면 0, 1, 2, 3, 4, 5, 6, 7, 8, 9, 10 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숫자에 또 규칙들이 있었죠. 이거 생각하시면서 예를 들면 21이다. 21 하고 올려줘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0라고 하면 숫자 10은 10 하고 내렸지만 20부터는 20 하고 성조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뭐 25다라고 하면 뒤에 5는 남이 아니라 25 하고 바뀌는 거. 요런 거 기억하시면서 조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좌는 OPI 강좌이기 때문에 따로 뭐 숫자를 이렇게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나 초급을 조금 잘 하신 다음에 이 강좌를 보시면서 뒤에 가면 되게 어려운 단어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는데 요런 숫자 같은 경우는 잊지 않고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숫자 또 나왔죠. 자, 봅시다. Em sinh năm bao nhiêu? Em sinh năm bao nhiêu? 여기서 sinh năm 이라고 하면 생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bao nhiew라고 하면 몇, 얼마가 되겠죠. 한 번 더. Em sinh năm bao nhiêu? 좋아요. 그랬을 때 응시자는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em sinh năm 1986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는 경우. 혹은 em sinh năm 1986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1000 혹은 1986 이렇게 끊어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학생들이 영어처럼 1986 이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9, 86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1000 여기는 북쪽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응인 쓰실 거고 혹은 남쪽에서 배우신 분들은 응안 쓰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짬이 돼야 되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1986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1, 9, 86 똑같은 개념인데
응인이나 짬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진, 땀이 싸우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 읽는 경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em sinh năm bao nhiêu 그랬을 때 em sinh năm 1984화 혹은 em sinh năm 1984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애인 유무 이런 거 왜 물어보나 모르겠어. 그죠? 근데 OPI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Em có người yêu chưa? Em có người yêu chưa? 여기서 người yêu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인이 되겠죠. 다시 한번 Em có người yêu chưa? 그랬을 때 아직 없어요 라는 표현으로 이게 중요해요.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냥 사실은 없다 라고 하면 không có 쓰잖아요. 그렇죠? 이건 베트남에 제가 살았을 때 뭐 결혼했어요? 애인이 있어요?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사실 컴을 쓰면 여태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써야 돼? 반드시 chưa có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em chưa có người yêu 라고 하면 저는 아직 애인이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em có người yêu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Em có người yêu chưa? Em chưa có người yêu ạ. Em có người yêu ạ. 이렇게요. 자, 그리고 결혼 유무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미혼이신 분들은 아까처럼 애인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결혼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Em đã kết hôn chưa? Em đã kết hôn chưa? 라고 하면 이때 kết hôn 은 뭐예요? 맞아요. 결혼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비슷한 표현으로 물어봅니다. Em đã lấy chồng chưa? Em đã lấy vợ chưa?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때 chong이라고 하면 남편, vợ 라고 하면 와이프를 뜻합니다. 이때 lấy 라는 것은 받다,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lấy chong이라고 하면 남편을 받아들이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쵸, 여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즉, 뭐 시집 가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lấy vợ 라고 하면 와이프를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장가 가다 라는 의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 갔어요? 장가 갔어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혹은 em đã lập gia đình chưa? 자린이라고 하면 가족이 되겠죠. 럽은 만들다,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저 럽 자체가 한자로 따지면 립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하다. 즉, 가정을 설립했냐, 가정을 이뤘냐라고 물어봐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 꺼도 쓸 수 있어요. 가정이 있냐. 거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가정이 있습니까? 전부 다 결혼했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랬을 때 하신 분들은 em đã kết hôn rồi ạ. Em đã kết hôn rồi ạ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기간을 얘기하실 때는 Em đã kết hôn được 3 năm rồi ạ. Em đã kết hôn được 3 năm rồi ạ. 이런 식으로 기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Em chưa kết hôn ạ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 뭐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쵸, 컴 넣지 말라고요. 아직 안 했다라는 개념으로 cheu를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em đã kết hôn rồi ạ. 혹은 em đã kết hôn được 3 năm rồi ạ. 이렇게요. 혹은 안 하셨으면 em chưa kết hôn ạ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마이쌤과 약속인데 여러분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입니다 라고 했는데 베트남어 이름은 마이를 써요. 그래서 마이쌤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앞으로 저랑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일단 첫 번째 단어 외우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1차시기 때문에 사실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강의들이 좀 난이도 자체가 약간 좀 중급 정도에서 중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OPI를 보실 때 약 한 IM, IH 정도의 주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단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thuộc lòng từ vựng이라고 하는데요. thuộc lòng 이라고 하면 외우다. từ vựng은 단어를 뜻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번 읽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본인의 스크립트를 작성하시고요. 본인이 조금 약간 이렇게 입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외우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knock me you learn. 마지막은요, 매일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오늘 하루 하고 일주일 뒤에 하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투자하시면서 여러 번 읽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엔답이라고 하면 연습하다 hàng ngày 매일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읽고 여러 번 읽고 매일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15차시까지 강의가 끝난 후에 OPI 도전하셨을 때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어 OPI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항상 응원하겠고요. 베트남어로는 화이팅, 고렌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다음 차시부터 쭉 꾸준하게 공부를 하실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Xin chào các bạn.